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목이 그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성들 궁캉스를 미리 축하드립니다. 아마 궁캉스 가시게 될 거다. 100%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거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영상을 아까 올리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또 다른 영상을 하나 올릴까 해서 막 여기저기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성 징집과 관련되어서 이제 좀 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그게 올라온 이유가 이제 먹방 유튜브 쯔양이 군대에서 먹방 영상을 찍었고, 그리고 국회에서 여성 징집과 관련되어서 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금 핫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빨대를 한번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쯔양이란 먹방 유튜브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뭐 814만 명이고, 그리고 이분이 지금 군대에서 먹방을 했어요. 뭐 그냥 음식만 많이 먹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영상을 쭉 봐도 그냥 뭐 구경도 하고 그리고 뭐 먹방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음식 많이 먹으러 간 건 아니고 일종의 그 군대 홍보 영상 느낌이 제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홍보 영상이 많이 느껴졌는데,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런 영상을 찍음에 있어가지고 쯔양이 먼저 군대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방부에 내가 군대 가서 먹방 찍고 싶겠습니다라고 요청했을 리는 저는 없다라고 봐요. 그러면 결국은 국방부에서 저는 요청했을 것 같고, 뭐 육군이라든지 뭐 해군이든지 공군이든지 하여튼 뭐 여기는 육군 같은데 여기서 요청했을 거죠. 그리고 이걸 요청했을 때 군수내부가 허락을 했을 겁니다. 했을 거고 어떤 기획 의도가 저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부 네티즌들 같은 경우는 그런 말도 해요. 이거 여성 징집을 위한 빌드업이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도 일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정확한 사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거는 분명하다. 그렇게 제가 느꼈고, 뭐 그동안에 우리 그 여초들, 여초에 있는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남성들의 독박 징병과 관련되어서 궁캉스라면서 막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리고 월급 조금 올린 거 가지고도 그거 가지고 뭐 불만의 목소리를 터뜨리고, 그리고 궁캉스가 부럽다면서 나도 보내줘라면서 조롱하고 그렇게 이제 했잖아요. 했는데,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요. 지금 뭐 대한민국 현재의 어떤 저출산 문제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 0.78로 학계 출산율이 떨어졌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화일보하고 엠블레인에서 조사를 했었던 요런 조사를 보더라도 20대 여성의 60%가 아이를 낳지 않겠다. 뭐 이런 분위기다 보면 지금 현재 같은 경우도 2025년 정도 되면 지금 군 인력이 대략 5만 명 정도가 부족하답니다. 지금 당장도 부족해요. 그리고 지금 아무리 4차 산업혁명 시대고 그리고 군사 무기 고도화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결국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보병이거든요. 결국은 나중에 미사일 쏘다가 결국은 거기를 점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병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몇십만 정도는 기본적으로 보병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우리나라 저출산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 이거는 유지가 안 돼요.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남북이 지금 휴전 상태예요. 우리나라가 뭐 종전이 된 것도 아니고, 설령 종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주변에는 초강대국입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여기를 우리가 나중에 통일이 된다고 해도 우리는 군대의 수를 줄일 수가 없어요. 워낙 주변에 초강대국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주변 국가들한테 침략을 많이 당했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하여튼 뭐 군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규모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성들 같은 경우는 뭐 아이를 안 낳겠다고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들이 이제 시위를 하면서도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니들이 별짓 다 해봐라. 내가 애를 낳나? 뭐 그러질 않고, 뭐 어떤 여성분은 안 낳아. 내 자궁은 국가 공공재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집회 편말을 이렇게 올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제가 최근에도 제가 그런 영상을 몇 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결국은 지금 여성분들이 뭐 애 안 낳고 뭐 이거 다 개인의 자유입니다. 뭐 제가 백날 이런 이야기 해봐야 아까 어떤 분 시청자 댓글에도 이자들은 어차피 말 안 듣는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이 말 들을 것도 아니고 말 안 듣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뭐 어떻게 본다면 국가는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를 유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국방이죠. 국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국방이 무너지면 나라 자체가 없어지고 나라 자체가 없어지면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피해를 많이 보죠. 상대 국가의 어떤 군인들한테, 적군들한테 성적 놀이개가 되고 그런 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성들 스스로도 지금 이 상황까지 오잖아요. 왔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한국경제. 여성도 군복무 못할 이유 없다. 병력법 개정 언급한 이유. 그리고 다음 제목은 한 해에 25만 명도 안 태어나 초저출산에 여성도 군대 가야 주장이 나왔다. 자, 이 내용이 뭐냐고 하면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번 토론 같은 경우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쓰리스타 출신, 예비역 장성 출신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이제 병무청, 성우회가 함께 했습니다. 성우회 같은 경우는 예비역 장성들 모임입니다. 그리고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구 절벽 시대의 병력제도 발전 포럼을 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한호 성우회 회장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고 하면요. 첨단 무기 체계를 확보하고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전쟁은 결국 사람이 한다. 우리 군 병력을 50만 또는 35만까지 감축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된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휴전 상태예요. 자, 북한의 지금 군 인원은 130만 명입니다. 130만 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게 뭐 35만, 25만, 뭐 20만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북한의 지금 군 전력이 130만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나라 기술이 첨단화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출산율이 0.78에 불과하니 여성도 군복무를 못할 이유가 없다. 여성도 징집할 수 있도록 병력법을 개정하는 것은 당연히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한 과제다. 국회라면, 정치인이라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구성원이라면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정치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최병옥 상명대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성 위주의 징집을 여성으로 확대하는 사회적 논의가 요구된다. 해야 됩니다. 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유튜브 한 지 얼마 안 됐죠. 제가 아직 한 달 안 됐습니다만은 여성 징병과 관련되어서 저는 해야 된다고 지금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내고 있고 오늘 또 이런 떡밥을 쭉 나왔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 계속적으로 저는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 인력은 부사관 및 장교의 모집 인원을 더욱 확대하면 물론 부사관 장교까지 굳이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것까지는 오케이. 하지만 여성 병 징집 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사병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병도 뽑고 지금은 부사관 장교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병도 하자는 거죠. 병도. 그렇게 이제 병도 하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영상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2021년도에 그때 당시 대선 후보 공약 중에 남녀 평등 복무제를 주장한 걸 제가 소개를 쉽게 드렸는데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도 이거를 주장했었더라고요. 남녀 평등 복무제를 주장을 했고 그리고 하태경 의원하고 동일하게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모델을 참고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성들 같은 경우 24개월을 군복무를 합니다. 남자는 28개월이고 여자는 24개월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여성이 결혼과 임신, 종교 등으로 면제가 가능하다.
이제 이런 경우는 빼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체 여성의 40, 50%만 군대를 가고, 그리고 군대를 가는 사람 중에 4% 정도는 보병, 포병, 기갑 등 전투 임무. 이거는 사실 남자들이 하기에도 빡센데 아마 이스라엘 여성들 중에서도 체력이라든가 이런 게 되시는 분들은 여기에 직접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행정, 통신, 항공 통제 분야 등에서 근무한다. 자, 이거는 여성들이 가능하죠. 군대에 갔다 오신 남성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행정, 통신, 항공 이쪽은 다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봐도 지금 이 모델로 가는 거 괜찮다. 뭐 노르웨이라든가 뭐 좀 스웨덴 뭐 그런 데도 모델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요 모델이 저는 우리나라 특히 출산율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그토록 원하는 양성평등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번에 그 토론회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 육군에 가는 남성들 같은 경우 지금 18개월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1년 반인데 지금 일부에서는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지금 남자들의 그 지금 복무 기간을 24개월이나 뭐 26개월 정도로 늘리자. 그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왜 하면 안 되냐고 하면 안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의 사실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 문제인데, 저출산 문제가 아무래도 남자들의 사회 진출이 늦어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뭐 거주라든가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늦어지는데, 안 그래도 여기서 만약에 지금 18개월이잖아요. 18개월인데 이게 24개월이나 뭐 26개월 이렇게 가면 더 늦어져요.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차라리 남자를 늘릴 것이 아니라 여성을 바로 징집을 하자. 이게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일부에서는 그런 주장도 합니다. 모병제 주장도 하는데 근데 모병제가 우리나라에서 잘 될까요? 모병제를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뭐 아시겠지만 뭐 일반적인 공무원 같은 경우도 지금 급여가 작아서 지금 예전에 비해서는 인기가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모병제를 했을 때 지금 급여 수준을 뭐 지금 현재 일반적인 뭐 하사관 장교 정도 수준의 급여를 준다? 그러면 그렇게 모병제로 많은 사람들이 갈까요? 미군들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주니까 모병제로 잘 돌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만큼 줄 수 있는 예산이 될까? 예산 힘들걸요? 그러면 결국은 방법은 저는 제가 볼 때 물론 모병제도 일부 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거 가지고는 저는 모병제는 다 그걸로 불가능하다고 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면 결국은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여성도 군대를 가야 돼요.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사회적으로 좀 많이 논의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 뭐 그동안 쿵캉스 그리신 분들, 여러분들 여성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병력의 의무는요. 만 38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인 분들, 나는 뭐 이제 뭐 나이가 있으니까 나한테는 해당 안 되겠지. 그런 안이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 38세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쿵캉스 언제 시행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는 시간 문제라고 봐요. 시간 문제인데 결국은 가게 될 것 같고 미리 쿵캉스 축하드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